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2시 병실 형광등이 낮게 떨고 링거 바늘이 살갗을 살짝 당길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남아있고 복도 끝에선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가죠. 이불 위로 떨어진 휴대폰이 파르르 진동합니다. 화면에 딱 한 줄. 엄마 미안. 병원비는 좀 시간이 필요해. 말줄임표 뒤로 숨어있는 말들이 느껴집니다. 우린 힘들어. 지금은 곤란해. 나중에.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선 샹들리에 아래 풍선 아치가 반짝이고 뼈다귀 모양 초가 꽂힌 케이크 앞에서 반려견이 모자를 쓴 채 앉아 있어요. 음악이 크게 터지고 샴페인이 쏟아지듯 따라집니다.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해. 환호, 박수, 사진 플래시.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아들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죠. 병원비는 없다는 그 집이 파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맞춤 케이크, 스냅 촬영, 케이터링, 반려견 스파 바우처까지. 공기 중에 섞인 샴페인 향이 화면 밖까지 번지는 듯해요. 병실로 돌아오면 엄마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떠들썩한 음악과 대비되는 묵음 같은 정적.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베개 속을 더듬어 보면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만져집니다. 낡은 작은 열쇠 하나.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던 문을 열 수 있는 모양의 열쇠. 엄마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켭니다. 며느리가 올린 반려견 파티 초대장 캡처를 확대하죠. 날짜, 시간, 장소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차갑게 가라앉아요. 이마의 주름 사이로 짧은 숨이 스칩니다. 그래, 울음은 값이 싸지. 계산은 비싸게 하자. 창밖 도시는 노란 불빛으로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고 병실 천장엔 느릿한 그림자가 흘러갑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순서를 세웁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쉽지만 증명은 늘 숫자 쪽에 서 있거든요. 그녀는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며 말합니다. 내일 아침 수납 창고 좀 안내해 줄래요? 선수금 정리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놀란 눈을 합니다. 이 시간에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기록은 빨리 남겨야 하거든. 그 순간 화면은 다시 파티장으로 전환됩니다. 반려견 앞에 놓인 케이크가 잘리고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겨 돌아가죠. 며느리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족 옆에 선 아들은 멋쩍게 웃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점점 커지고 환호성이 겹칩니다. 그리고 화면이 다시 병실로 돌아오면 엄마의 손바닥 위에서 그 낡은 열쇠가 아주 작은 소리를 냅니다. 찰칵.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눈물로가 아니라 계산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증명으로. 누구나 말로는 가족이라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는지가 보여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계산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처음부터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 방식, 김치간, 세탁기 돌리는 시간, 정의세. 사소한 것들이 쌓여 산이 되는 법이죠. 며느리는 공손했어요. 어머니, 이건 요즘엔 이렇게 해요.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요즘이라는 단어가 엄마를 예전 사람으로 밀어내는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요즘 방식으로 해봐. 엄마는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속에선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그때까진 믿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고 같은 지붕 아래 살고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가족이라고. 어느 날 반려견의 목줄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케어를 좀 더 해줘야 해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말이 돌려서 말하는 듯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처럼. 거실 공기청정기가 한 칸 더 밝아지는 소리가 엄마를 미세먼지처럼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물을 마시러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선명했습니다. 당신 엄마 우리만 힘들게 해. 병원비 얘기도 그렇고 솔직히 계속 이렇게 못 살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엄마의 발걸음이 문턱 앞에서 멈춥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떨려 물결이 일어요. 그 물결이 잦아드는 동안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열로 울던 어린아들의 등을 밤새 쓸어내리던 그날 밤. 새벽 시장에서 떡을 사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합격 발표 날. 엄마,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의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데 오늘의 공기는 낯설게 싸늘합니다. 다음 날 엄마는 신발장을 정리합니다. 정리할 것도 많지 않지만 손이 바빠야 마음이 덜 아프니까요. 신발장 맨 안쪽 오래된 신발 상자 아래 얇은 철판 모서리가 살짝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홈. 거기엔 같은 모양의 열쇠가 하나 더 숨어 있었죠. 하나는 베개 밑, 하나는 신발장 밑. 엄마는 두 열쇠의 무게를 양손에 번갈아 올려보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반려견 생일 파티 초대장을 SNS에 올립니다. 하트 스티커가 반짝이고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가족끼리 작은 파티. 엄마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족끼리? 그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이고 굴러다니다가 사라집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가족일까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마음속 사전은 전혀 다른 페이지를 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병실에 기계음 사이로 엄마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당장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는 한 줄씩 정리합니다. 어디에 전화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어떤 증빙을 받아둘지. 사랑은 때로 차분한 목록에서 시작됩니다. 울음이 길면 해가 밝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엄마는 보호사 도움을 받아 수납 창구로 내려갑니다. 선수금 조금 넣겠습니다. 영수증은 자세히 부탁해요.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소리가 턱하고 울릴 때마다 엄마의 마음속에도 작은 점이 하나씩 찍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택시에 올라탄 엄마는 오래된 주소를 말합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 사이로 햇빛이 뚝뚝 떨어지고 낡은 건물 앞에 차가 멈춥니다. 3층, 철문, 잠금 장치. 주머니 속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아주 짧고 낮지만 문은 확실하게 열립니다. 먼지 냄새가 스며든 작은 방. 구석 금속 상자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엄마는 무릎을 꿇고 상자의 잠금을 풀어 안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자에서 현금 다발이나 금괴를 상상하겠지만 그녀의 상자는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 관련 서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오래전 회사의 주식 보관증, 가족 신탁 초안, 흑백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얹혀 있고 사진 속 젊은 엄마는 작업용 장갑을 낀 채 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사진 뒤엔 짧게 적혀 있죠. 일할 줄 아는 사람의 돈은 늘 조용히 모인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훑습니다. 토지 지분이 포함된 구역은 재개발이 임박했고 상가 임대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과거 회사의 주식은 흡수합병으로 전환되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족 신탁 초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수익권 박탈. 문장의 질감이 단단하게 손끝에 닿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그녀는 핸드폰 연락처에서 오래된 이름을 찾습니다. 박변나야. 수화기 넘어 익숙한 웃음이 들립니다. 오랜만이에요. 드디어 꺼내셨어요? 그래?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하려고. 엄마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창문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자 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공기 속엔 묘하게 달큰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오래된 것들이 햇빛을 만나 처음 숨을 쉬는 냄새. 그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발걸음이 낮고 단단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의 새로운 게시물이 알림으로 떠오릅니다. 반려견, 호텔, VIP 멤버십 등록 완료. 사진 속 반려견은 고급 침대에서 예쁜 담요를 덮고 자고 있고 캡션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이어집니다. 엄마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네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아주 분명해졌어. 저녁이 되어 거실에 불이 켜지면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하게 머리를 넘기고 말하죠. 어머님 병원비는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요? 우리도 대출이 있고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멍하니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살짝 커지죠?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일 가족 상담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 변호사 사무실이야? 오너라 며느리가 웃으며 되묻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상담이죠? 가족이 뭔지 거기서부터 다시 확인하려고. 엄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단정하게 테이블 위에 노트 한 권을 내려놓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해져 있고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으로 사랑을 살 순 없지만 사랑 없는 돈은 결국 독이 된다. 아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충분한 대답이란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더 조용해지고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이 밤을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어떤 밤은 피할수록 길어지죠. 엄마는 불을 끄기 전에 짧게 기도합니다. 내일은 말로가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 안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아주 먼 곳에서 첫 새벽의 바람 소리가 느껴집니다. 길고 깊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며느리는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험이 생각보다 보장이 적네요. 어머니도 준비가 필요하시고요. 우리도 대출이 있고.
그녀는 늘 대출을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는 엄마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늘 좋은 사람이었고 중간에서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은 때때로 부재일 뿐이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비어있는 선택. 그의 눈동자는 며느리의 손목에 빛나는 얇은 금팔찌에 따라가며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불쑥 떠오릅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서던 아들. 엄마 붙었어 외치던 목소리. 그날 엄마는 동네 떡집으로 달려가 하얀 종이 속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사와서 이웃들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자랑스럽게 웃던 그때. 하지만 오늘의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말합니다. 엄마, 며칠만 병원비가 지금은 좀... 그날 저녁 반려견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헬륨 풍선이 천장에 달려 있고 케이크 위에는 응아루처럼 반짝이는 아이싱. 며느리는 마이크를 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가의 3번째 생일이에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사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오셨어요? 며느리는 연민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말은 안쓰럽지만 시선은 샴페인 잔에 쏠려 있었습니다. 병실의 엄마는 창밖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그리고 케이크, 스냅, 데코, 대관.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방향은 곧 마음의 방향. 사랑은 결국 영수증에 기록됩니다. 아들은 파티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래, 늦어도 돼. 엄마, 이해해줘. 응. 이해하지. 엄마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이지 않은 웃음.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이제 알겠다. 병실 밤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때때로 울리는 경보음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오래전의 바닷가를 떠올렸습니다. 6살 아들이 모래성을 쌓던 여름날. 파도가 와서 성을 무너뜨리면 아이는 울지 않고 다시 쌓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아이. 엄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지치지 않을 거야. 손등에 붙어 있던 주사 테이프를 떼어내며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누가 진짜 빚을 진 사람인지 언젠가 새로 써야 한다. 새벽 4시, 엄마는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원을 미룹니다. 의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선수금 봉투를 건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기록은 자세히 남겨주세요. 영수증 꼭 챙겨주시고요. 그녀는 말없이 영수증에 별표를 치며 메모합니다. 돈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진실이 보이니까요. 밖으로 나가 택시에 올라탄 엄마는 오래된 주소를 말합니다. 택시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춥니다. 철문 앞에 선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돌립니다. 오래된 금속이 딱 하고 돌아가며 문이 열립니다. 방 안에는 먼지와 어둠, 그리고 구석에 놓인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돈다발 대신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토지 지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식 보관증, 가족 신탁 초안,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공장 앞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 일할 줄 아는 사람의 돈은 늘 조용히 모인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듭니다. 박변, 나야. 이제 시작하자.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은 엄마는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토지 지분은 곧 재개발. 상가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회사 주식은 합병으로 아직 살아있어. 신탁 초안에는 돌봄 의무 불이행 시 수익권 박탈. 준비는 충분하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증거만 붙이면 됩니다. 엄마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줍니다. 반려견 파티 영수증 캡처, 병원비 연체 문자, 통화 기록, 간병인 공란 서명.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완벽하네요. 엄마는 차분히 덧붙입니다. 나는 빼앗지 않아. 그들이 스스로 놓은 걸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뿐이야. 신탁은 새롭게 작성됩니다. 재산 대부분은 자신을 돌봐준 이웃 간병인과 오래전 도움을 주었던 친구에게, 일부는 아동병원 기금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몫은 조건부, 돌봄 프로그램을 3년 이행해야만 극히 일부 교육과 주거 목적 한정으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무지십니다. 엄마는 고개를 젓습니다. 공정할 뿐이야. 며칠 후 며느리의 우편함에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가족 상담 참석 요청. 발신인은 변호사 사무소. 초대장 속 봉투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젊은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 커피 향이 흐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죠. 어머님, 이건 너무... 엄마가 손을 들어 말을 끊습니다. 묻겠다. 네가 말하는 가족에 내가 들어가니. 정적이 흐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지출 내역을 벽에 띄웁니다. 4월 8일 병원비 보류. 같은 날 반려견 파티 120만 원 결제. 4월 10일 약값 연체. 같은 날 반려견 건강검진 85만 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립니다. 오해예요? 엄마는 담담히 말합니다. 오해는 말로 풀지만 지출은 증명으로 남는다. 변호사가 신탁 조건을 읽습니다. 돌봄 의무 불이행 시 수익권 박탈. 조건부 회복 조항.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엄마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나는 빼앗은 게 없다. 놓은 건 너희다. 나는 단지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간병인 누나가 들어와 엄마 옆에 앉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가족이 비면 믿음으로 채우는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선택해.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쉰 뒤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이후 환수 절차가 실행됩니다. 반려견 호텔은 자동이체 해지, 임대료 수취 계좌는 엄마 앞으로 변경, 차명 계좌는 모두 정리됩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재무 상담을 받고 주말마다 요양병원 봉사에 참여합니다. 처음으로 기저귀를 갈고 식판을 나르며 휠체어를 밀며 손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그 손에 간병인 누나가 파스를 붙여줍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중간이 아니라
선택을 합니다. 며느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SNS에 억울함을 폭로하지만 곧 증거들이 댓글로 반박됩니다. 지출 타임라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송을 시도하지만 단단한 신탁 구조 앞에서 무너집니다. 변호사는 말합니다. 돈은 조용히 정확히 말합니다. 1년 후 아들은 엄마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손에는 사과문 영상과 봉사 기록, 부채 조정 확인서. 문이 열리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탁 위엔 2개의 그릇, 그리고 하나의 그릇이 더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가 거. 문틀 아래로 꼬리를 흔드는 반려견이 고개를 내밉니다. 며느리의 반려견이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임시 보호 중인 아이. 엄마는 말합니다. 사랑은 대체제가 아니야. 사랑은 방향이지 최종 신탁 공증이 마무리됩니다. 재산은 간병인, 친구, 아동병원 기금으로, 아들의 몫은 조건부 기금으로만 남습니다. 며느리는 도시를 떠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상처였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돈의 지문이 남긴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은 사랑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김을 굽습니다. 바삭거리는 소리, 참기름 냄새. 식탁에 앉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는 대답 대신 밥 한 숟갈을 퍼서 아들의 그릇에 올려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밥 한 숟갈처럼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단, 그 전에 계산은 끝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엄마는 노트에 한 줄을 적습니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랑의 방향이 돈에 의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